살다 살다가요. 진짜 이런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그런 해괴망측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전남 고흥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0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는요. 20년째 알고 지내온 형 동생 사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동생입니다. 그때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에 피해자의 상황은 이혼 후에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혼자 지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2년 11월입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윷놀이 도박을 하는데요. 네. 한 판당 10만 원씩 정말 도박이었습니다. 그 두 판 다 피해자가 이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자는 20만 원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한 게임 더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는 아예 그만하자면서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가해자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어머나. 진짜로 피해자를 살해를 한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아니 윷놀이로 판돈 10만 원을 건다는 것도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저 일로 지금 사람 목숨을 해쳐요. 진짜 쭈님께 무슨 범죄 영화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저 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저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뭔데요? 현장에 있던 지인이 있었어요. 그 네. 지인이 119에 신고를 하려 했는데 네. 그 지인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가해자가. 어머나. 잠깐 기다려. 신고하지 마. 그리고 나서 그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병으로 데리고 갑니다. 어허. 그리고 왜 그랬냐? 119에 신고하려 했던 지인과 입을 맞춰가지고 말을 맞춰서 보험회사를 속여서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나.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빨리 119에 신고해서 빨리 데리고 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머나. 그렇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이 그 사이에 말을 맞춰가지고 800만 원을 보험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난로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게 된다.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머나. 이렇게 보험회사를 통해서 800만 원을 편취를 했는데 이게 보험이 2020년 12월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던 허허. 거예요. 그래서 만약 실수로 난로가 넘어뜨려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게 돼 있던 겁니다. 허허. 그러니까 본인이 든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인과 짜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나쁜 쪽으로 머리를 진짜 굴리는 걸까요? 이게 진짜 악마 같은 사람이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장애 사망 보험에도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요건을 보면 누군가한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아하. 그 사고가 나는 대상을 피해자로 설정을 하고 지급되는 보험금은 뭐 보통은 피해자의 상속인이라든가 뭐 유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 가해자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 4월에 가입된 보험이었는데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에 2억 원이 지급되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피보험자는 피해자, 수익자는 가해자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사건 후 4개월이 지나서 작년 3월 20일에 이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결국에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 가해자가 유족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 상해보험이 있다. 사망하면 2억 원 나오는데 그 보험금 받아서 내가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해놓고 세상에. 그 가해행위로 인해서 나오는 보험금을 자기 거라고 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의 일종의 목숨값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꾸밀 수 있는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못된 인간 아닌데 법이 살아있다면 이런 인간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 가해자는 정말 가증스러운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일단 겁을 주기 위해서 기름통을 들었을 뿐이고 안에 휘발유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뿌려진 휘발유의 양이 매우 적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기름만 있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불이 도화선이 있어야 되죠. 라이터를 켰는데 그건 담배를 태우려고 한 거였고 갑자기 피해자 몸에 불이 붙게 됐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을 했고 병원으로 옮겼다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봤고 결국 가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이 정말 악마 같은 인간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무려 3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보통 살인죄 권고 형량이 강도 강간 살인 같은 중대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도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25년 이상이에요. 35년이 선고됐다는 거는 정말 무거운 중형이 선고가 됐다는 건데 그 이유가요. 과거에도 이 사람 싸움 끝에 사람을 흉기로 찔러서 살인 미수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흉기를 들고 어떻게 해버린다 이렇게 특수협박한 그런 행위도 있었는데 이 형 다 살고 나서 3년이 지나지도 않은 누범 기간에 또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누범 가중된 데다가 보험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이렇게 된 겁니다. 진짜 인간 질이 안 좋은 인간이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1심부터 징역 35년형이 선고가 돼서 대법원까지 이게 쭉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동일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몸에 뿌린 어떤 물질의 양이 이 사람의 몸에 이 정도의 이 물질을 뿌린다고 하면 사망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이걸 모르고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항소를 했지만 기각이 됐고요. 그 항소심에서도 이 정도 양이 있는 그 기름통 안에 그게 있었다라고 하면 물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인화 물질이 뿌려졌을 때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인식이 가능하고 예상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의 변명이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징역 35년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마음 같아서 특히 유족분들 마음 같아서는 이 인간을 평생 햇빛을 못 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35년 법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판결 아니었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